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경력에 관해서는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해놓았으니까 보시고, 자, 쉽게 배우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 쉽게 배운다기보다 같이 배워나가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경매와 관련된 거 이어 재건축 재개발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하단에 보시면 쉽게 배우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라고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링크하면 차곡차곡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에 어떤 종류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투자인데 정비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선 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에요.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이 뭐냐? 재개발 사업. 여러분 재개발 사업 아십니까? 모르시면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저희 동영상 강의를 차곡차곡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단독주택지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이와 같이 좀 중심지에 상업지역이 있는 이런 지역을 건축하여 주상복합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뭐냐?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단지 같은 것을 허물고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자, 두 가지 다 똑같은 이제 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그 다음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동호주 추진 분양계약, 이주 및 착공, 준공, 해산청산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대략적인 기간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참조로 하시되 대신 각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뜁니다. 조금씩 뛰어요. 자,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생각보다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고 각 사업 단계별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재건축 재개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안 해가지고 분양권이 없는 걸 내가 사진 않을까? 이거는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재건축 재개발 투자 원리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투자 수익률이 높냐라고 설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8월 당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8월 이후에는 제가 지금 2020년 4월 달에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 전부터 2018년 사이에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단독주택이고 재건축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가격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오는지 쉽지 구별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닌 아파트가 같은 동네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 때문에 뛴 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특히 강남이 많이 오르는데 강남을 선택하니까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은 단지 내에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 데가 강남이 많고 그중에 재건축 대상과 비재건축 대상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쭉 제가 2002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조금 추려가지고 4년 단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쉽게 보이시지를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포동에 있는 이 위에 약간 파란색이 쳐진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82년도에 입주했으니까 어떻죠? 2018년 당시에는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40년 가까이 돼가고 89년이죠. 그 다음 이거는 2000년도에 입주했고 이것도 2000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약 16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이거는 대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쭉 시세를 쭉 데이터를 입수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뛰어가는 것이고 밑에는 재건축 대상 아닌 아파트가 가격 상승인데 처음 기본이 되는 것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달 거를 다 똑같이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이지를 올라간 것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올리니까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비재건축 대상 아파트, 2010년도에 재건축, 비재건축, 12년도에 재건축, 비재건축, 14년도에 재건축, 비재건축, 요거 구분이 가시죠. 오르는 게 구분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2017년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220%에서 290% 수준으로 가 있는데 반해서 비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그보다 훨씬 적은 150%에서 188% 정도 수준까지만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158%가 오른 거고 이거는 88%가 오른 거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정부가 바뀐 다음에 좀 급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9에서 341% 수준까지 갔는데 이거는 229에서 275%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닌 아파트가 같은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차가 상승폭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3년 동안 이 분야를 해오면서 확실히 일반 재건축, 재개발 아닌 주택에 비해서 재건축 대상인, 재개발 대상인 아파트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따지면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는 굉장히 많은 높은 수익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부동산 투자의 개념에 하나 삽입해서 가지고 나는 이것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투자 개념의 공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중에 공부를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